자, 이거 보이시죠? 그래, 오늘 페이퍼 리뷰할 거는 간단하게 하나 하고 또 예, 공부를 할 텐데, 자, 이거는 Teaching and Learning in Nursing이라고 하는 저널에 퍼블리시가 된 거고, 퍼블리시가 된 건 2003년도, 2023년도 12월 달이니까 뭐 옴니가 나오기 전이죠, 그죠? 예, 옴니 버전이 이제 4.0하고 또 다른 거니까 옴니는 좀 임플리케이션이 커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페이퍼를 쓸 때 GPT를 썼는데 이게 4.0 썼냐, 옴니를 썼냐 이 차이가 이제 나중에 또 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옴니는 리즈닝이 굉장히 강해져서 리즈닝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저희가 옴니냐 아니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여기는 이제 4.0으로 썼어요. 그리고 4.0을 사용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롬프트 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테크닉을 자기네들이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의 데피니션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프롬프트 러닝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프롬프트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네, 프롬프팅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고 너싱 에듀케이션에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페이퍼입니다. 반드시 이제 읽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꼭 해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였고요. 그다음에 Banner's Expert Theory 이건 굉장히 유명한 건데 Banner's Expert Theory를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해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더라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싱 에듀케이션에서 GPT를 사용한 거, 라지 랭귀지 모형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example이고 또 학습에 사용했을 때 러닝에 에듀케이션에 사용했을 때 또 좋은 example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expert 레벨을 나누는 경우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제 블룸스 텍사노미는 뭐 application, knowledge, 뭐 evaluation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보다는 스킬이나 이쪽은 이 베너스 티어리가 굉장히 popular합니다. 그러니까 novice 아주 초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expert까지 있죠. expert까지 나눠주는 뭐 4레벨이나 5레벨 여기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거나 그거를 통해서 특히 우리 평가하는 거 있죠. 제가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할 텐데 이걸 가지고 기계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우리 카파 앱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주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응답을 하게 하고 그 응답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판독하게 하는 그 앱이 굉장히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시나리오 기반으로 좀 사실은 VNet도 시나리오 기반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기반으로 문항을 생성을 했을 때 응답이 들어왔을 때 그 응답을 이제 그레이딩을 하거나 이제 레벨링을 할 때 VNet Theory를 가지고 레벨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리터처 리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관점으로 계속 바라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리고 이 페이퍼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계한테 그 나비스 레벨의 응답을 한번 만들어봐 이런 작업도 했었고 그 다음에 유저한테 응답을 받으면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인가 물어보는 그런 작업도 2개를 별도로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근데 이게 GPT에서 그냥 프롬프트를 자기가 넣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것이 통합되게끔 카파에서는 통합이 되게끔 하고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만드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어떤 주어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까지도 만들고 그 만든 시나리오를 가지고 유저가 인풋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계한테 너가 너비스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냐. 그리고 유저가 들어온 것을 나비스나 엑스퍼트나 그 레벨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 시키는 그 작업을 통합시키지를 못했어요. 여기는 이 사람은. 근데 우리는 카파에서 통합을 시킬 수 있죠. 그죠? 통합적인 앱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리핏을 하라고 강조하기는 했어요. 그 여러 번 돌리는 거 있죠. 근데 그거를 시스테매틱하게 여러 번 돌려가서 좋은 거를 찾는다거나 뭐 엑스퍼트 클래시피케이션을 레벨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것도 여러 번 한 것을 그 중에 뭔가 하나를
뽑아낸다거나 이런 작업을 안 했어요. 자동화 작업을 안 한 거예요. 오토메이티드한 작업을 안 하고 수작업으로 그냥 챗GPT에서 그냥 프롬프트 넣고 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과 좀 차별화되는 리핏을 쓰고 여러 번 하고 라이즈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프로세스를 넣어서 좋은 결과를 뽑을 수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뭐라고 부르려냐면 이제 virtual mentor, 뭐 virtual assistant 이런 용어도 쓰고 virtual mentor라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했다고 뭐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이렇게 했고 뭐가 중요하나요? virtual mentor는 real time guidance나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러면 이제 리얼 타임이라는 게 이제 인터랙티브한 컴포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나요? 타임이 이제 레이턴시가 없는 거죠. 응답 넣으면 바로 이렇게 받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PT가 이거 지금 생성해 주는 게 아니 우리 교과에 온라인이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뭐 이런 이슈들도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기를 뭘로 가지고 갑니까? 이런 거 만들 때 굉장히 고도로 조직화되고 구조화되어 있는 온톨로지 모형을 가지고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뭘 만들어라 뭐 이런 그레이딩을 하든지 생성을 하든지 이런 온톨로지 모델 센터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어프로치를 쓴다고요. 근데 그 이제 왜 안 그러면 이게 온라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또 온라인을 시켜줘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네. 그래요. 그렇게 하고 4.0 썼고 프롬프트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스페시픽한 프롬프트를 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AI 모델이 거기에 반응하게끔 그죠? 이렇게 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예.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어떤 프롬프트 러닝이 뭐 테크닉 같지는 않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디파인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anner's Expert Theory 레벨이 나눠주는 거, Banner's Expert 그 레벨을 가지고 했고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결론은 뭐예요? Nursing Knowledge and Skill을 좀 서포트하는 것 같다. 이 AI 챗봇이 컨버세이셔널한 AI 챗봇이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뭐 최종 결론 비스무리한 게 이게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지우고 갈까? 여기에 이제 뭐 하나 훔쳐갈 것 같으면 뭐 이렇게 하니까 되는 것 같더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만 가져가야 되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Banner's Theory를 어떻게 GPT에 넣어가지고 하고 바이어스 이슈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이야기 했었고, 그죠? Safe and Effective Use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했는데 뭐 잘 뭐 이런 것들 다 어드레스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뒤에 그냥 아이디어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갔고요. 자, 챗GPT는 여러 가지 포텐셜 섹터에서 다뤄집니다. 교육뿐만이 아니라 요게 이제 포텐셜 섹터에 대한 리처 리뷰고 특히 너싱에 관련된 거 이렇게 있죠. 그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너싱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페이퍼는 여러분들 다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너싱이잖아. 너싱이랑 GPT 사용했는데 빠지면 안 되니까 다 하나하나 다 체크업 해가지고 빠뜨리지 말고 각각 페이퍼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간단하게 정의를 해놔야 됩니다.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했고 Solemn 2003는 이제 60개 정도의 헬스케어 에듀케이션 쪽에 해가지고 하니까 약 85%가 뭐라고요? 포텐셜 어드밴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린 게 2023년도예요. 그 2023년도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4.0이 나온 게 2023년도 6월 달이거든요. 그 전에는 또 3.5로 전부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퍼가 위험한 거예요. 4.0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리즈닝이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옴니가 나오면서 또 리즈닝이 또 업그레이드 됐어요. 추론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졌기 때문에 이게 이 퍼센티지가 더 높아졌겠죠. 지금은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Holding other things constant. 2023년도의 이야기니까. 에듀케이션 컨텍스트 하는 거는 이제 크리티컬 띵킹이나 프로블럼 솔빙을 할 때 러너를 인커리징 할 수 있는 퍼스널리제이션 러닝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personalization이 굉장히 큰 화두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critical thinking이나 problem solving 쪽에서도 도움이 된다. clinical judgment에 대해서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advantage랑 drawback을 다 통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얘가 complex concept이나 simulate patient scenario.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manage student assignment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 앞에서 뭐 이야기한 것처럼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문제를 좀 simplifying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improving clinical decision making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스페시픽하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facilitating communication. 그 우리 어떤 대화를 한다거나 좀 프로페셔널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너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셔야 되는 페이퍼일 거예요. 이쪽 분야에서 쓰시려고 하면 다 너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possible bias 있고 raise concern. 뭐 raise concern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완벽한 건 없으니까 양날의 검처럼 여기 페이퍼도 나왔는데 좋은 면이 있으면 또 나쁜 면이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어떻게 이제 좋은 면을 줄이고 좋은 면을 이렇게 극대화시키고 나쁜 면을 좀 줄여나갈 건가 그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고 ethical 뭐 이야기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safeguard나 cautionary measure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당연한 이야기니까 뭐 누구 여기 나왔네 더블 엣지 스워드처럼 이게 양날의 검처럼 잘못 쓰면 다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그건 특별하게 근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심하라고 어떻게 뭐 잘 쓰라고 뭐 근데 근데 이런 페이퍼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는 계속 appreciate 해야 돼요. 우리도 100% 자유스럽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많이 있었는데 결론이 이거죠. 좀 comprehensive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unaddressed 되어 있는 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comprehensive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 아서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comprehensive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케이스 스터디에서 조금 일을 하는 걸 보여준 거고 쓰는 방법을 좀 보여줬다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이 Banners의 Novice to Expert Theory를 integrating 시켰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똑똑하냐면 뭔가 하라고 그러고 피드백을 주고 할 때 그냥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걸 내가 정의하는 게 내가 다 정리해가지고 프롬프트에 넣는 것보다는 Banners의 Novice to Expert Theory에 의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해줘 그러면 GPT가 Banner's Novice to Expert Theory도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이미. 이게 얼마나 유명한 건데 이거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5 레벨로 나눠지는 거. 블룸스 텍사노미 이런 거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쪽으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시나리오 기반으로 뭔가를 하라 했을 때 아마 이게 우리는 근거가 딱 잡히잖아요. 학습도 잘 돼 있잖아요. 그죠? 디스크립션도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펙티브하게 될 수가 있냐. 그 다음에 이펙티브한 것이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나 뭐 expert에 의해서 얼마나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구성될 수 있나 이런 research question 아주 좀 broad한 research question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Banner's theory of skill acquisition in nursing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 이거는 굉장히 뭐 잘 알려진 건데 근데 이 사람 자체가 nursing theorist잖아요. 근데 이 Banners의 이거는 nursing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뭔지 알겠죠? 다른 곳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nursing인데 이 사람이 nursing theorist로 시작한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알았어요. 사실은 몰랐어요.
Banners 이거 expert, novice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theory예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성장을 하고 바뀌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블룸스 텍사оном이 너무 코그니티브만 포커스를 주잖아요. 이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자, 나비스트부터 엑스퍼트까지 나누고 테이블 1 이런 거에서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이건 더 세세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고 이거를 이제 가가지고 플랫폼 가가지고 세션 한 다음에 챗봇에다가 이렇게 좀 인풋 쿼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롬프트 러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뭐 왜냐면 이제 유저가 프롬프트를 주면 large language 모델이 이제 answer를 하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그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 Prompt learning refers to how well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잘 아무튼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잘 적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response variability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죠. 왜냐면 여기 multiple answer 그 같은 것에 대해서 same question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챗GPT가 이제 그걸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역으로 활용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지만 여러 번 해서 그걸 aggregating 하는 그 rise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걸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evidence-based practice랑 ethical한 concern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적어놨는데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그 GPT한테 이런 discrimination이나 bias가 있을지 않을까? 그 다음에 unethical한 practice가 있지 않을까? 판단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GPT가 만든 것을 자꾸 이런 게 있냐 그러지 말고 사람이 한 것을 GPT한테 혹시 unethical한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막 GPT한테 뭘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어쩌지 걱정하지 말고 자꾸 그건 해결이 안 된다니까. 해결이 안 돼요 정말. 사람이 보면서 그거보다는 사람이 한 거 있죠. 사람이 네가 해. 근데 얘가 한 것을 GPT한테 야 혹시 unethical한 거 있지 않냐? discrimination 있을 수 있지 않냐? 그걸 판단하게 하는 그 용도로 쓰시라고. 그게 굉장히 잘 쓰는 거예요. 생각보다 잘 찾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뭐 우리는 대충 넘어갔는데 GPT는 꼼꼼하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이제 인테그레이팅을 시켜서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pre and post 뭐 operative brain tumor assessment에 관련돼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 디자인을 했는데 나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뭐 이거는 뭐냐 저거는 뭐냐 약간 간단한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나비스가 하는 질문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너싱 프로시저 중에 나비스. 그다음에 어드밴스드는 recognize 패턴을 해야 되니까 recognize 패턴을 하는 그런 이런 prompt, example prompt를 적어놨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챗봇을 만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라는 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example을 여기서 가져오면 되죠. 우리가 이제 보고 다시 또 다듬은 다음에 expert 레벨로 한다라는 게 뭐지라고 하는 좋은 example을 준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expert 레벨이 뭐야 하면 그냥 뭐 enhanced skill further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이 zero shot reasoning에서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few shot을 줘서 few shot을 주면서 expert를 define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이 있어집니다. 무조건 GPT 쓸 때는 뭐예요? 내가 zero shot reasoning이 굉장히 구조적이고 명징하게 나와야 되고 또 뭐예요? 이런
이그젬플들이 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온톨로지로 이제 테이블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것들을 이그젬플로 딱딱 갖다 붙일 수 있죠. 내가 프로피션시 레벨에서 뭔가 질문을 해야 되면 요 안에서 이그젬플 주면서 질문을 만들어라 그러면 잘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굉장히 유용한 리소스가 될 겁니다. 나중에. 그 리소스가 되라고 이렇게 아예 각을 잡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 사이테이션 달고 많이 쓰라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쓰면 되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그 부분이긴 한데 이거를 봅시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이 인코퍼레이트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사람도 쓰고 뭐예요? 또 GPT도 쓰고. 그래서 얘는 듀얼 멘토십 모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한테 다 맡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다 맡기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주는 것도 있고 또 사람이 주는 것도 있고 사람도 실수해요. 사람도 실수하고 사람이 더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기계보다도. 네, 자기 싫으면 막 뭐 아무 말이 나오고 기분 좋을 때 막 후하고 막 맨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에러도 있고 하니까 자기 고집대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좀 그 educator response 하기 위해서 좀 퍼스펙티브로 virtual mentor로 하게 한 다음에 이런 것도 했고 얼마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the nurse to question에서 건지도 했고 해보니까 virtual mentorship 뭐 AI 모형이 뭐예요? 이것도 결론에 가깝네요, 그죠? 이것도 결론 빨간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더라는 거예요. individualized feedback과 instruction 해주고 여기에 맞춰서 이런 게 해주더라. 나중에 결과는 뒤쪽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한 거고. 첫 번째는 이제 human nurse evaluation을 쓴 겁니다. GPT를 쓸 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사람이 하게 하고 뭐예요? human generated answer를 뭐예요? 이제 GPT한테 그 저기 뭐냐 그 피드백을 줄 수 있게 virtual mentor가 피드백을 주게 하는 그 방법. 그러면 누구를 이밸류에이션 한 거예요? 휴먼 널스를 이밸류에이션. 그렇죠? 그 이밸류에이션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GPT한테 어크로스 스킬 레벨에 대한 recommendation을 이제 달라고 한 거예요. 각각 뭐 evaluate expert to expert 레벨로 evaluation, novice 레벨로 evaluation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끔 해가지고 이그젬플 이제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evaluating human response를 한 거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치자 answer가 요만큼 들어온 거예요. 요 시나리오에 대해서 answer가 왔는데 여기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지 보세요. terms of banners, stage of skill development 이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학습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게 이제 GPT가 돌려준 거예요. 아, 이 시나리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answer했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요? 요렇게 내가 봤을 때는 proficiency 레벨인 것 같아라고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카파에서 이걸 주면 우리는 이것도 케이스를 만들기도 하죠, 그죠? 랩티브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뭐예요? 앤서가 들어오면 뭐예요? 요거를 뭐 한다 그랬어요? 평가하는데 이거 하나만 했잖아. 항상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고.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안 하면 봐요. 이게 다음번에 똑같은 응답을 해서 이게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확률론적이라 그랬죠. 확률론적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10번 해보니까 8번을 프로피션스로 하더라. 항상 응답은 그렇게 나와야 돼요. 같은 인풋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10번 정도 했는데도 그 안에서 8번이 프로피션스로 나오고 뭐 2번은 이게 나왔습니다. 그게 결과라고. 이 세상에 이게 더 앤서가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런 거. 아시겠죠? 이게 true를 모른다고 이거를. 이렇게 대답한 게 뭔지. 근데 개연성은 4개 중에 여기에 제일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요거를 판단시킬 때 이 이그젬플들을 주면서 판단시키면 어떨까? 여기는 이제 뭘 하라라는 건데 응답에 대한 이그젬플도 나올 수 있겠죠. 잘 들어보세요. expert라고 했을 때 이런 응답이 나올 것 같아.
GPT한테 여러 번 시킨 다음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엑스퍼트라고 했을 때 GPT가 네가 대답을 해봐 그러면 엑스퍼트 레벨로 하면 엑스퍼트가 하는 거를 여러 번 한 다음에 그걸 이그젬플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프로피션스 네가 그러니까 유저를 빼고 일단 네가 프로피션스 레벨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 번 한 다음에 이그젬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놓고 그러면 각각의 케이스에 이그젬플이 나와 있죠, 이미. 그래 놓고 유저 거를 던지면서 이게 어느 수준의 거에 가장 가깝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내가 레벨이 있어. 근데 그건 레벨의 디스크립션이지. 그치? 레벨의 이그젬플을 만들 수 있죠. 여러 번 돌려와 그 레벨에 맞는 이그젬플을 대표적인 레프리젠터티브한 이그젬플을 만들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유저 거를 가지고 얘가 이 이그젬플 중에서 어디에 제일 가깝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그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조차도 여러 번 해야 되고. 아시겠죠? 그것조차도. 그래야지 뭔가 내가 디펜스를 할 거 아니야. 얘가 도대체 할 때, 야, 한 번 더 돌리면 딴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떡할 건데라고 물어볼 때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 번 한 다음에 뭐 그중에 대표가 그게 아니라 기계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거만 하면 이제 파인딩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 이거고. 휴먼 널스 이밸류에이션 할 때도 내 이밸류에이션을 했는데 뭐 어느 정도 하는 것 같더라. 근데 이거 데이터도 없고 에비던스도 그냥 케이스 하나 띡 보여주고 사실 끝났죠. 이건. 그러니까 그 약한 거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GPT가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거 있죠. 각 레벨 수준으로 다 레코멘데이션 해주더라. 그쵸? 이런 것까지 잘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테이블 정도 보여주고 뭐 이런 이그젬플 보여주고 끝났어요. 그 엑스퍼트가 이걸 보고 제대로 된 응답이다 아니다 이런 거가 있어요, 없어요? 이 페이퍼에. GPT가 뭘 만든다는 것만 보여줬지 만든 게 제대로 된 거다 아닌 거다라는 깊은 엑스퍼트 리뷰 같은 프로세스가 있어요, 없어요? 밸리데이션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할 땐 그런 걸 만들어 놔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올해 페이퍼 퍼블리시면 안 됐을걸. 이 정도 수준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마 작년이니까 그냥 어떻게 넘어갔죠. 그래요. 이 페이퍼의 핵심 뭐예요? Banner's theory를 넣어가지고 greatly enhancing 할 수 있는 could greatly enhancing nursing education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형용사는 절대 적으면 안 됩니다. 뭘 greatly야? could는 맞아요. 뭐 도움이 될 수 있다 했고. 근데 이제 여기 빠진 거는 뭐예요? 그래서 살림살이 나아졌어? 그래서 학습이 괜찮아지디?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이 올라가더냐고. 안 한 애들보다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Outcome Impact Analysis가 없죠. 그쵸? 그거는 또 리미테이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거는 항상 널스가 어카운터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쓰게 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책임지는 거는 그 간호사여야 된다는 거. 이걸 이 챗봇이 아니라. 그래요. still limited 돼 있는 거 맞고. 아무튼 in essence는 뭐예요? 이런 AI 챗봇들이 하라 포텐셜이 있다.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has a great potential 이런 거는 돼요. 예. 그래서 뭐 어떤 knowledge나 스킬을 특히 디벨롭먼트 하는데 할 수가 있다. 왜? Banner's theory에 맞춰가지고 요 정도인데 다음번 수준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왜 요 정도 수준에 머물렀는지를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기댈 수 있잖아. 그럼 훨씬 더 내 이밸류에이션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피넷이 됐든 이거 꼭 넣어가지고 다음번에는 응답을 받았을 때 그냥 멀티플 초이스 그냥 뭐 답 맞네 안 맞네 뭐 그거에 멈추지 말고 그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오픈 엔디드 프로블럼으로 만들어서 비넷 티어리까지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이밸리에이션 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페이퍼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